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만은 일찍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 사드 부품이 들어간 뒤 중국이 크게 반발하지만 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카드로 중국을 달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에는 보복을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말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열차의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는 합의도 있어 보입니다. 하와이주가 대통령이 새로운 여행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기간산업에 관한 미팅이 열립니다. 테슬라 CEO는 지하 고속 터널에 관한 의견을 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 창업자가 세계화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과 선거를 치른 모든 LA시 의원들은 재선됐습니다. 홈리스 피플을 줄이기 위해 판매세를 올리는 발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또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여성 행진이 열립니다. LA타임스는 여성이 시위할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말에 일단은 그 아웃라인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부를 바라보는 세계의 전문가들의 시선도 의견도 엇갈릴 뿐더러 아직까지는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하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그 아웃라인 같은 것은 잡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한 1, 2주일 사이에 모든 옵션, 특히 선제 공격, 사이버 공격까지를 포함한 북한 핵 이슈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그 입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위험해진 것이죠. 성과는 없으면서 뭐 인내를 한다던가 그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때에 많이 들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한국과 일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위험해지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뭔가 그 말뚝을 받겠다는 이런 것들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미국은 또 미국 땅에서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쪽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여러 개의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매듭지지 않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그 대강의 그 아웃라인 같은 것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지 되는데 그 결심의 테스트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캠페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 것 당연히 밝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하루에 4발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하는 트위터에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미사일을 발사해도 또 그 김정남이 암살됐어도 이것은 미국에는 긴급 상황인데 그 워싱턴의 안보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이런 말만 들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인 행동을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좋은 신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첫 번째 뭐 하긴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부품을 한국에 이제 발사대를 포함해서
지금 그 롯데가 준 그 부지가 완전하게 그 사드의 부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오산 기지로 가져다 놓으면서도 한국으로 들여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드 배치는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달라지면은 일본에도 배치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행동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는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테러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째인데 2008년도에 테러 국가 리스트에서 뺐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김정남을 국제에서 그 정한 그 이것은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경 가스로 김정남이 숨진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린다면 이것은 뭐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북한이 또 다른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제 공격인데 너무 위험해서 지역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 뭐 미군 다 그 생명이 위험한 것이고 이런 문제 위험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오늘 그 워싱턴에 조금 이제 굉장히 조금 그 우파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신문은 그 북한이 곧 이제 하와이까지 도착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그 미사일이요. 그 핵이 그 뭐 그런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그 프리비컨이라는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탄도탄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선제 공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위험해서요. 이것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공격, 북한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달 안에 리뷰가 끝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논의할 때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답니다. 뭐 제대로 듣는다던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정치인으로 잔뼈부터 굵어진 그런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이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핵이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하고 충고한 것에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일부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라고 중국이 그동안 하는 시인용은 했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최후의 여러 가지 카드는 쓰지 않았잖아요. 물론 올해 말까지 석탄 수입을 북한으로부터 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는 했지만 그러면 오일은 왜 안 하느냐. 오일 같은 거 거래 같은 것도 완전히 끊고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또 중국이 북한이 아주 그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몰래 그 비밀리에 돈 세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은행 구좌 같은 것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야지 된다 하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회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 아니 그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드 그 배치에 지금 발걸음을 성큼성큼 5개나 부품을 가져다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한국과 일본은 안심을 시키지만 지금 이제 조금 그 이런 그 입장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군사 옵션이라는 것은 어떠한 군사 옵션도 좋은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워싱턴의 전략국제연구소의 보니 글래저 전문가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북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겠다. 이게 이 전문가의 얘기예요.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옵션을 쓸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겠죠. 그게 이제 선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핵 보유국이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미국과 이렇게 그 외교적으로 문제를 그 푼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 대화로 나오게 하도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그 회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의 여러 그 북한 문제 전문적인 그런 웹사이트에서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이 기고문이 실렸던 것은 그 곳은요, 그 니케이 아시안 리뷰입니다. 두 사람의 북한 관련 전문가, 브루스 존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프로젝트 온 인터내셔널 오더 앤 그 스트래티지라는 곳의 부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조나단 폴락, 뭐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그 뭐 중책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쓴 글인데, 결국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트위터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팍스 뉴스의 그 모닝 뉴스 호스트와 같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너무 약했어 하고 트윗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면, 그러면 그 뉴스쇼 진행자는 지금 이런 그 트위터를 대통령이 보냈네 하고 쇼에서 읽어주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만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도자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또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취임 선서를 하기 전부터 이미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 고려를 했다는 게 이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관계 부처에 대해서 정보 브리핑도 받고, 지금 뭐 많은 브리핑을 전임자들에 비해서 덜 받고 있는 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만은 스스로 요청을 해서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행정부가 그 꾸려지기도 전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을 제일 먼저 한국과 일본에 보내서 일단 그쪽을 안심시키고, 지금 미국 쪽에서 볼 때 그쪽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우방으로서 방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적에서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많이 그 안심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뭐라고 할까요? 심각한 모습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또 일본, 중국을 가잖아요. 국무장관을 먼저 보내지 않았다고 싫어했던 그런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국무장관은 인준을 받지도 못했고, 상원의 인준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의 정규 브리핑을 줄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는 백악관이 어떠한 그 국무부가 미국에서는 그 외무부잖아요. 정책 컨트롤을 국무부에 맡긴다기보다 이제 백악관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그 국무장관이 그 렉스 틸러슨이 엑소모빌 그 소속이었었지 전혀 이 외교 정책과 정치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무부 정규 브리핑은 줄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국무부의 결정권을 줄이려는 그 분명한 그런 입장을 지금 백악관에서 보여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만 그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해서 중국을 환하게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그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것을 나도 뒤집지 않겠다 하고, 중국에는 지금 북한 핵 이슈도 이 카드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게 뭐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틸러슨 장관은 또 하나 앞서 그 국무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이제 아주 그 파랗고 하얗게 앞에 그려져 있고요. 크고 그래서 기자단들도 많이 탑승하는 그런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간답니다. 작은 비행기가 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기자단들이 탈 자리도 없습니다 하고 지금 국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무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백악관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북한과 트럼프의 행정부에 관해서는 뭐 3가지나 기사를 보도했는데 나머지 2가지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사드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도 도전할 태세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는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도 그 사드를 배치하니까 이게 지금 각오해라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굉장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했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일 때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상당히 압박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대만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중국으로서도 긍정적이고 조심스러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차이는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사드까지 이제 부품을 배치하고 이러고 나니까 중국도 우리 뭔가를 하겠다, 미국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뭔가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분노를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죠. 이 사드 배치하는 것이 사드가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와 중거리 이렇게 미사일이 내려올 때 낙하할 때 공격하는 게 사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물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일본에는 더 많이 주둔하잖아요. 5만 4천 명이나 되니까 그런 미군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미국 그 본토를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드에 있는 레이더로 모든 그 중국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의 그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요. 그런 미사일 능력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의 분노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것은 그 미국적인 시각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사드가 핵탄두를 실는 것도 아닌데 왜 중국이 그렇게 그냥 그 분노를 하느냐. 요격체인데 뭐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보복은 무엇인가?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관광 그 비자를 내주지 말라고 하고 해서 지금 제주도에는 매년 몇백만 명이 오면은 이미 200만 명의 관광 예정 그 스케줄이 취소가 됐을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 AFP 통신 그 보도를 보면은 AFP 통신뿐만이 아니에요. 뉴욕타임스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지금 마치 두 나라의 상황이 열차가 정멸 충돌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코스를 바꿔야지 된다. 중국의 역할은 빨간불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 그 말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가니까 중국에 가서도 어떠한 이제 하나의 중국을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지지를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도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정부잖아요. 그런 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여러 언론을 쭉 보면은 그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로이터 통신도
선제 공격 이런 것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본이 오히려 일본이 지금 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는데 다른 나라까지 사정거리에 다 두는 것이요. 미국에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미 그 헌법도 일부 좀 수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그 융통성이 생겼는데 국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 그 북한의 핵 능력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그 세계 전쟁을 주도했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쟁 이후의 협정에 의해서 억제왔었던 것뿐이고, 한국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핵 개발을 하려고 했었을 때 미국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여러 가지 핵 능력 일반에 굉장히 많이 그 에너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핵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인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뭐 이제 하려고 하면은 북한이 해왔었던 그런 일들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뭐 일본 뭐 탄도탄 미사일 방어 장거리 기술도 다 있고요. 물론 뭐 완성하려면 이런 것은 엄청난 일들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적어도 1년 몇 년은 걸리겠지만요. 또 일본에서는 이런 옵션도 지금 고려가 된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락히드 마틴에서 뭐 정밀한 미사일 같은 거 사서 대기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이래저래 미국만 좋은 일이에요. 뭐 사드도 한국이 전혀 그 부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락히드 마틴은 좋겠네요. 사드도 뭐 락히드 마틴에서 만들고, 아니면 일본에서는 락히드 마틴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회사도 역시 그 여러 가지 뭐 F-35 그 파이터 제트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가져다가 놓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북한이 그동안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트럭 같은 것에 싣고 한꺼번에 뭐 여기저기서 뭔가 눈가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또 중국을 의식해야 되고, 중국도 또 하고 한국도 더 하고 드러내놓고 하고, 완전히 그 아시아는 그야말로 뭐 핵 개발 그 경쟁을 하고, 그런 한 곳에 뭔가를 쏟으면 다른 곳에 그 뭔가가 더 좋은 곳에 에너지를 사람들이 날마다 맛있게 먹고 뭐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것이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또 한정되기도 하고 해서 일본에서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다는 내용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첨가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그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십시오 하는 충고는 듣는 것 같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요.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그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치를 안 해서 그렇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편지를 남기고 갔잖아요, 백악관에.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그건 안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여행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럴 그 뜻이 있었으면은 왜 전화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더 사이가 좋고 더 그랬으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만은 하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 이 전임자와 후임자 성격도 너무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민글될 때 아마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본인에게나 나라에게나 많다고 느꼈는가 보죠. 그러나 핵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세리 시장은 뭐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됐고, 그리고 그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곳입니다. 저의 지역구 시의원은 아니지만 길 세디오도 가까스로
됐고 그리고 나머지 길세디오까지 합쳐서 8명의 시의원 홀수 지역이요. 다 됐습니다. 이제 보통 원래 그 시의원들이 하고 있으면 시의원이나 하원의원이나 연방상원의원이나 뭐 주도 마찬가지고 원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선 많이 되죠. 에릭 가세리는 뭐 10명이나 도전자가 있었어도 뭐 많이 큰 표로 당선될 것 알면서도 선거 기금도 많이 썼어요. 300만 달러 썼고 어제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 윌셔에 있는 교회에서 투표하신 분 가운데서 아침에 그 에릭 가셀이 투표하러 나온 거 봤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에릭 가셀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도전자도 나와서 같은 시간대 부지런하더군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7시 때에 가서 투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했었던 것이 그젠가 이코노미스트가 전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재개발하는 것을 일단 묻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메저 S는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홈리스 피플들을 돕고 줄이기 위해서 돕는다기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홈리스 피플들에게도 또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윌셔길에도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에 아무래도 도움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주택들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문제인데 판매세를 0.25% 올리는 것 이 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판매 규제안 좀 정부가 권한을 갖게 하는 것 M 통과가 됐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와이주의 검찰총장이 오늘 파일링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1월 27일에 이어서 여행금지 행정명령 내린 거 시행을 중지해 주십시오. 하고 6개 국가 90일 동안 여행금지 난민은 시리아를 포함해서 다 똑같이 120일 동안 여행금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하와이에서 생각할 때 헌법에도 위배되고 누군가에게 이게 차별이 되는 것이다 해서 결국은 판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열흘 시행령을 뒀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되는데 3월 16일 이전에 저희 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판사에 파일링을 했습니다. 시행 중지 명령이죠. 그리고 오늘이 국제 인터내셔널 위멘스 데이래요. 제일 처음에는 1908년도에 1908년도에 15,000명이면 상당히 많이 모였네요. 여성들이 우리들도 좀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일하는 시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투표는 왜 안 됩니까? 여성들은 1908년도에 투표를 못했던 그런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시위하던 거 보니까 1908년이었는데도 여성들이 상당히 짧은 옷도 입고 나오고 했네요. 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떤 조직이 이 같은 세계 여성의 날 행진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주도하냐면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위멘스 마치가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미국 각 지역, 세계 각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그 시위를 주도한 그룹이 같이 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자 없는 날, 지난번에 이민자 없는 날 한 번 있었잖아요. 보이코트. 그래서 오늘은 Day Without a Woman 이라고 해서 여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주장해오는 뭔가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뒀어요. 여성이 주인인 사업체나 아니면 너무나 작은 가게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고 아주 큰 그런 곳에서는 보이콧하고 일도 나가지 말자 하는데 그 옷도 빨간색 옷을 입자고 하고요. 왜냐하면 사랑과 희생에 대한 혁명적인 색깔이다. 빨간 색깔. 어떡하죠? 저는 시위에 행진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빨간색 옷도 안 입었습니다. 해서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400개 이상의 이제 행진이 열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인터내셔널 위멘스 데이를 맞아서 저와 조인해
설명해 주세요. 여성의 역할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을 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요, 이에 관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그 살고 계시는 곳에서도 오늘 그 여성의 행진들이 있나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1월 21일에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여성들이 행진했었던, 그날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많았고 어린 자녀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행진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A Day Without a Woman, 이 행진의 날을 맞아서 쇼핑하는 것도 보이콧하고 일도 안 하고 딱 걸리는데요, 여기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날, 그 The Day Without a Woman 행진이 참 그 피해를 많이 주는, 출혈로 심한 그런 그 고귀한 뜻의 행진이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지금 2004년도에 막 반이민 물결이 굉장히 거셌을 때요.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A Day Without a Mexican이라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민자 없는 날과는 또 다르게요. 그래서 그때 막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여자가 화가 날 진짜 이유들이 너무 많다 하면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또 그 의회 하원 공화당이 Affordable Care Act에서 뭐 그 임신, 출산, 가족계획 서비스 이런 것을 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출산 휴가까지도 이제 그 좀 해를 주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유급 그 패밀리 리브요.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성이 직장을 돈 받고 안 갈 수 있는 거, 이것을 뭐 미국에서 보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발국가의 미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임금이라든가 유리천정 같은 것은 뭐 늘 얘기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중역실에도 여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니 일을 안 하면 어떡하나, 저처럼 특수한 직업은 일을 아무리 그 뜻에 동참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여성들은 더 절실할 테고요. 그런 여성들 일을 보이콧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성에 대해서 나쁜 법안을 만들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공직자로 선출하면 안 된다. 다음에 그 투표가 있었을 때 그런 거 하지 않는, 그렇게 투표로 보여주면 된다. 오늘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고, 또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뭐 시위까지 해, 행진까지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그 미국 사람들과는 조금 그 다른 생각이죠. 미국 사람들은 나 하나가 나가서 뭐가 되겠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죠. 나 하나가 나가면 큰 힘이 될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선거, 로스앤젤레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로버트 안 34지구 선거가 있잖아요. 34지구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보궐선거 4월 4일인데요. 그 보궐선거 이제 신경을 조금 쓸 때가 됐네요. 잠시 뒤에는 경제 문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는 기간 산업에 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길, 다리, 공항, 뭐 그밖에 뭐 항구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돈도 조금 돌겠다는 그런 것인데,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가는데 보니까 테슬라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CEO인 헤드인 앨런 머스크가 오늘 가게 되는군요. 그리고 교통부 장관 그 일레인 차오, 전에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그 연관도 되네요.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에너지부
전부를 없애겠다 하고 공약을 했었던 예비선거 당시에 전에 예비선거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세 번째 그 미팅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로스앤젤레스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지하 터널을 팔 계획이다 했었던 것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자세히 한 거 보니까 결국은 그 지하 터널을 팔 것이다 하는 게 터널 파서 혼자 다니겠다는 건 아니고 자동차나 고속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뭐 기간 산업 아니겠어요? 뭐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길 같은 곳을 고쳐야지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그 엔지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라는 그룹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기간 산업에 대해서 점수 매긴 것 보니까 D 플러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까지 3조 6천억 달러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환경 리뷰도 다시 하라고 하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 파이프라인 같은 거,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 이런 곳 보수 공사하는 것, 업그레이드 하는 것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곧 이 부분은 좀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피터 틸 하면은 페이팔 창업자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하고 찬사에 찬사를 보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휴스턴에서 그 관련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어젯밤에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끝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결국은 세계화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사람도 상품도 많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동하려면 이민법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되고 상품이 이동하려면 자유로운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민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무역도 지금 규제 제한이 그 레귤레이션 같은 것이 무척 심해지는 거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구 유럽도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그때는 뭐 글로벌 이 단어가 아주 그 환상적으로 들렸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보스 피플이 다보스 그 경제 포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막 엉망진창으로 엉켜 놓았다. 이제 세계화는 끝났고 하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정치가 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그리고 굉장히 좀 팽팽한 긴장감을 줄 것이다 하는 게 페이팔의 전 창업자가 한 얘기고요. 오늘 아침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기는 하는데요. 거의 이제 그렇다고도 확정됐다고도 얘기하지 않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삼성이 미국에 공장 세운다. 멕시코가 아니라 해서 5개 주와 어느 주에 공장을 세울까 하고 이제 일단은 3억 달러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500개 정도는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요. 뭐 냉장고 또 드라이어, 그밖에 가전제품 그리고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면서 분명히 삼성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거 영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러면 LG도 지난주에 테네시의 공장 뭐 2억 5천만 달러 뭐 들이고 세우고 해서 600명 정도 일자리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막 다 정치하고 경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 딸 이방카 패션 그옷 라인은 기록이네요. 2월 달에 1월 달에 비해서 판매가 346%가 늘어났답니다. 대단하네요. 이방카는 이 회사 운영에서는 지금 떠나 있잖아요. 백악관에 자신의 사무실도 있고 백악관 주변에 집도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도 백악관에서 일하고 본인도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이방카 거 그 보이콧 하자고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노스트룸에서 이방카 라인 없앤다. 니만 마크스도 온라인에서 주얼리 라인 없앴다. TJ 맥스와 마샬은 같은 회사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 섞어서 놨다. 이방카 물건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 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very unfair하게 트윗했다고 트윗도 하고 그리고 그의 그 보좌관은 오늘 가서 당장 쇼핑하라고 하고 이방카 물건 했는데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오히려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346%나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팔아줬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만은 일찍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사드 부품이 들어간 뒤 중국이 크게 반발하지만 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지지 카드로 중국을 달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에는 보복을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말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열차의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종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라는 합의도 있어 보입니다. 하와이주가 대통령의 새로운 여행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기간 산업에 관한 미팅이 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는 지하 고속 터널에 관한 의견을 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 창업자는 세계화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가세리 시장과 선거를 치른 모든 LA시 의원들은 재선됐습니다. 홈리스 피플을 줄이기 위해 판매세를 올리는 발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여성 행진이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여성이 시위할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등한 임금 또 건강 문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김한솔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며칠 뒤에 공개적으로 저희는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렇더군요. 이 김한솔은 아마 탈북자를 보호하는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군요.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한 나라의 지도자의 가족들의 자녀들이